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옥입니다. 자, 오늘은 돈받잔물 2절 계약인수. 자, 계약인수 편을 한번 알아보자. 자, 부지런히 달려오다 보니까 조금 사족에 달려있는 것들을 제하고 얼개를 잡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부분을 안 다뤄주고 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얼개를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큰 그림이죠. 자, 계약인수의 1번 보험가입지역. 보험가입지역은 어딘가? 논밭작물은 전국입니다. 전국인데 예외가 있죠. 예외. 밀 보겠습니다. 논작물에서 밀은 전남, 전북, 경남, 충남까지죠. 광주광역시 안 했다고요? 전남에 포함되니까 광주광역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밀 다음에는 또 뭐가 있나요? 봄감자. 봄감자는 그렇죠. 경북과 충남만 합니다. 경북과 충남만. 그러면 고냉지 감자는요? 고냉지 감자. 고냉지 감자는 당연히 고냉지는 강원도지요. 강원도. 자, 감자 2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보면 양배추는 어디만 하고 있죠? 현재 보험이 가입 지역이 제주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 이렇게 지역을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시범 사업이라 그런 거죠. 자, 보험 가입 지역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2번째. 보통 전국이다. 특별한 품목인 경우에는 여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둡니다. 보험 가입 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으로서 임차농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쫙 이렇게 쓰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험 가입 기준. 보험 가입 기준은 보험 가입 금액을 얘기하자. 자, 보편적인 게 얼마인가요? 200만 원. 2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인 것도 있죠.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는 200만 원 보통 받아주는데 그만큼 품목이 중요하니까 100만 원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 품목은 그렇죠. 콩과 옥수수. 자, 이렇게 100만 원 이상. 그럼 더 중요한 건 없느냐? 50만 원 이상. 식량안보자원인 벼와 밀은 이렇게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식량안보자원인 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벼에 대해서 한번 더욱더 해야겠죠. 벼는 다른 것들은 농지를 2개를 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험가입 기준에 합당하면 200만 원 이상이면 받아주는데 3개 하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는 3개, 4개, 5개도 묶어가지고 50만 원 이상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식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자,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수제한 목적. 인수제한 목적물. 지금 다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다 외워놓고 그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8월 20일까지 기억이 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외웠다고 한 달 뒤에 가서 외우려고 써보려고 그러면 잘 안 써질 거예요. 대신에 인수제한 목적물 기본은 알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호재, 통제분, 하온, 판년기. 여기까지는 하고 가야 되죠. 보험 가입 금액. 금방 여기에서 얘기했습니다. 콩을 주면 콩은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미만인 농지 콩이면 인수제한이죠. 보험 가입 금액 딱 걸어놓고 여기는 재배 얘기를 꼭 합니다. 재배 무슨 재배느냐 보통 시설 재배 보통 안 받아들이죠. 근데 콩은 시설 재배, 무멀칭 농지 뭐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콩은 어디에 아무리 척박한 땅에 심어도 콩은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되려 그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뿌리혹 박테리아가 콩에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농지까지를 비옥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 콩은 재배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재배에 대해서 시설 재배 농지 안 받아줍니다. 다음에 무멀칭 농지 얘기가 나와요. 종종. 특히 무멀칭은 비닐 까는 거 얘기한다고 그랬죠. 고구마, 마늘, 양파 이런 건 무멀칭 농지 안 받아줍니다. 재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물어요. 시설 재배 안 받아들여요.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아니 밭에다 그냥 씨 한번 뿌려놓고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비료도 줘야 되고 병이 걸리면 농약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잡초가 나면 뽑아서 줘야 되고 그렇죠. 통상적인 영농활동입니다.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다음에 논작물에는 재식밀도 얘기가 없습니다만 밭작물에는 재식밀도 얘기가 꼭 있다는 겁니다. 재식밀도. 자, 재식밀도에 대해서 묶음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과 양파. 마늘 표준 출현 주수 몇 주였죠? 3만. 이 둘은 한 묶음이에요. 3만 주. 10아르당.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10아르당으로 재식밀도를 얘기할 거예요. 10아르당. 그럼 마늘과 양파는 비닐도 깔고 멀칭도 하고 시설 재배하면 안 받아들이고 그래요. 마늘 양파 하면 10아르당 3만 표준 출현 주수가 딱 나오면 양파는 눈치를 싹 보면서 나는 좀 크잖아. 그러니까 2만 해놓고는 그 다음에 3만은 안 되겠습니까? 2만 해놓고 3천 그럽니다. 2만 3천. 10아르당 2만 3천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마늘이 화낼 것 같으니까 에서 4만 주 이렇게. 아 3만 넘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23,000에서 4만 주까지 그 이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식밀. 자, 그럼 이제 4만을 했어요. 아니 3만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고구마와 감자가 아주 또 기본이 됩니다. 금방 양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4만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4천 그럽니다. 감자와 고구마 4만을 받아가지고 금방 우리는 뿌리 속에 한꺼번에 많이 10개도 달리니까 4만 그러지 않고 10분의 1로 줄여서 4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4천. 감자와 고구마는 10아르당 4천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자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고랭지에 사는데 추운데 그러니까 아 그래? 너는 줄여줄게 500만. 얼마? 3,500주까지 합니다. 고랭지. 자, 그 다음에는 제식밀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옥수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도 4천을 따라가고 싶어요. 10아르당.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2주 재배면 한 구멍에 2개씩 나오도록 한다면 2주 재배하면 4천주부터 6천주까지 한 구멍에 하나씩만 옥수수대를 나오게 하면 1주 재배라고 그래요. 1주 재배를 하면 4천을 가운데다 넣고 3,500에서 5천주까지. 그러니까 4천주 기준을 한다는 거예요. 4천주 기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나요? 콩. 이제 콩 얘기가 나와요. 콩 그러면 뭐냐면 제곱미터당 10개체 이하인 농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나 하죠. 양배추. 양배추는 평당 얘기를 합니다. 평당 8구 미만인 농지. 8구. 양배추는 땡글땡글 공처럼 넙비공처럼 생겼으니까 그렇죠. 구라고 얘기합니다. 양배추는 재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관수시설 미설치 농지만 안 받아들여야 돼요. 재배에서 미설치 농지를 안 받아들여요. 자, 양배추에는 왜 무멀칭 농지나 이런 말이 없을까요? 양배추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닐 깔고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을까? 그런데 양배추는 정식을 언제 하느냐면 양배추는 9월이 지나서 한다는 거예요. 10월부터. 그럼 그때는 모든 잡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엽져서 사그라들 때죠. 그러면 양배추를 심으려고 밭을 다 뭉개면 언제 풀이 나서 무슨 뭐 낙엽질 때인데 그 잡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러니까 양배추는 무멀칭 농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그러면 추수할 때는 언제예요? 2월 말, 2월 28일, 3월 15일, 초생종, 중생종, 만생종 3월 31일인데 그때 이미 수확을 다 해버리면 그때는 풀이 아직 나기 전이죠. 무멀칭 농지 얘기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양배추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여기만 평당이에요. 평당. 평에 8구 미만. 예. 자, 이렇게 해서 제식밀도는 이 정도 쫙 머리에 넣어둬야겠다.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보호구역 내 통제 보호구역입니다. 왜? 통제.
지금 사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가하러 온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이건 말이 안 되죠. 폭탄 투하하는 곳이에요. 거기 대포 쏘아가지고. 그럼 거기 통제 보호구역이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통제 보호구역에 있었을 때 이제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구역. 다음에 혼식된, 품목이 혼식된 농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연육교가 놓여 있지 않는 농지. 뭐 여러분들이 다 알죠? 기타. 기타 인수 부적절한 농지. 자,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자, 이제 책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마다 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옥수수, 자가체종을 이용해 재배하는 농지. 전부 다 자가체종하는 건 보통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가체종 농지 받아들이지 않는데 특히 옥수수 꼭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 한 나무에 하나만 수확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봄에 받을 때는 일주 1개를 수확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이제 그 얘기를 한다면 파종 시기 얘기를 합니다. 파종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파종 시기. 옥수수 3월 1일에서 6월 14일 기간에 파종하지 않은 농지. 자, 고구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파종 시기 얘기는 안 하죠. 왜냐면 고구마도 잘 자랍니다. 콩도 잘 자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파종 시기 얘기를 보통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봄감자는 언제라고요? 봄감자 7월 30일 이전에 수확해야 되니까 3월 1일 이전에 하면 안 되고, 왜? 씨앗이 나지 않겠죠. 자, 다음에 보면 가을감자는 7월 31일 이전에 파종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렌지 감자는 4월 10일 이전에 파종하면 받아들이지 않고요. 다음에 마늘은 다음에 수확할 거예요. 마늘과 양파는 가을에 심어서. 그러니까 가을에 언제 심느냐? 난지형은 8월 31일 이전에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9월부터 가을에 심으라는 거예요. 다음에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에 심으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양파는 9월 30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9월 30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 양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모판에서 가져와 가지고 양파를 심는데 각도가 70도 이상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체 힘으로 제대로 잘 힘써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70도 이하로 눕혀서 양파를 정식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양배추는 언제 넣냐면 9월 30일 이후에 정식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 이전에 하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고 나면 10월에는 전부 다 노타리를 하고 나면 뭐 풀이 안 날 거니까 이런 건 무멀칭 농지가 없더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파종 얘기가 나옵니다. 고구마와 콩은 파종 시기 얘기가 없어요. 자, 파종 얘기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렇게 품목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면 거기에 대한 인수 제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품종 한번 보겠습니다. 수품종 재배 농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2번에 채소 나물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봄감자 한번 보겠습니다. 봄감자. 감자를 심을 때는 전작에 유채를 하고 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고추를 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작에 인삼을 재배했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삼이 모든 그 영양분을 다 고추에 필요한 영양분을 전부 다 흡수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을 감자도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콩. 지금 우리가 몇 페이지 하고 있나요? 30페이지 인수제한 목적물 하고 있죠? 자, 콩에 보면 자, 용도를 정했어요. 콩은 뭐냐면 장류 및 두부용, 다음에 콩나물용, 다음에 밥에다 넣어 먹는 밥민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품종 이외의 용도로 하면 보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막 품목에 대해서 막 쭉 나열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다른 것들은 극히 요구하는 바가 적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인수제한 목적물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항시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평년 수확량 얘기를 많이 한 인수 관련 수확량 해보겠습니다. 5번 인수 관련 수확량. 오늘은 첫 번째 평년 수확량. 이번에는 표준 수확량부터 안 하고 평년 수확량부터 해요. 그렇죠?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의 정의. 재해가 평년 수준이고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하였을 때 닭의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산출에 대한 정의. 산출에 대한 정의. 이미 뭐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보험 가입연도 직전 5년간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당해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아니면 거기에 산출한 수확량, 이렇게 정의하죠. 산출은. 그러다 보면 이건 공식 바로 나오죠. 어떻게 하시나요? A 플러스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기본이었죠. 이게 다 이렇게 쓰는데 뭐만 이렇게 안 썼나요? 벼만 이렇게 안 썼어요. 벼만. 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보기로 하고. 이건 활용은 어디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험 가입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의 가입 수확량 산정의 기준이 되고, 다음에 보험금 지급의 감수량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용도, 활용하는 용도, 활용한다. 그러다 보면 평년 수확량 A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A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 평균 수확량,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보험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표준 수확량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평년 수확량은. 근데 이제 보험에 가입한 게 있어요. 보험에 가입한 게 있으니까 과거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과거 수확량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렇죠.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가 없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중 큰 값의 120%를 적용하고, 만약에 피해가 있어서 조사를 한 수확량이 있으면 평년 수확량보다 크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과거 수확량 얘기하고 있어요. A 하면 평년 수확량보다 크면, 조사를 했는데 평년 수확량보다 크면
평년 수확량으로 하고, 평년 수확량보다 작으면 평년 수확량 절반, 금방 조사한 수확량 절반을 합하여 과거 수확량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쭉 보험 가입 연도에 따라서 50kg, 60kg, 70kg, 80kg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올림픽 평균을 위해서 가장 적은 과거 수확량은 하지 않고 나머지 3개만 더해서 3으로 나눠서 과거의 평균 수확량 A를 구한다. 이거 수업 시간마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사르르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평년 수확량이 이제 끝났으니까 표준 수확량 해보려고 합니다. 표준 수확량이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비배 관리 및 재배 방식에 따라 당해 농지의 재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죠. 예상 수확량. 자, 당해 농지의 예상 수확량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냥 딱 날마다 표준 수확량 해놓고 끝났는데, 자, 이제 또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표준 수확량. 뭐라고 나왔느냐? 옥수수. 자, 지역별, 품종별, 전부 다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지역별, 품종별 이런 말을 해요.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 그 지역과 그 품종에 대해서 표준 수확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 그래서 지역별, 품종별 그러지 않고 지품, 표준 수확량 이렇게 얘기하죠.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옥수수는 뭐라고요? 제식 시기지수. 고구마도 동일하게 지품, 표준 수확량의 제식 시기지수. 자, 감자 가보겠습니다. 감자. 지역별 표준 수확량의 봄감자. 지역별 표준 수확량의 재배 품종 지수 곱하기 재배 유형 지수 곱하기 재배 밀도 지수. 가을 감자도 동일하고요. 고랭지 감자도 동일합니다. 자, 여기 제식 시기지수. 이것은 옥수수와 고구마는 제식 시기지수다. 감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재배 품종 지수, 유형 지수, 밀도 지수를 한다. 자, 양파는 지품 표준 수확량의 숙기 지수와 멀칭 지수를 합니다. 양배추도 품종 지수, 유형 지수, 재배 밀도 지수를 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묶어지는 게 몇 개 있으니까 외우기 쉬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표준 수확량 중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콩 하려고 합니다. 콩. 지품. 자, 콩에 대해서 지품 표준 수확량 곱하기 면적 지수 재배 면적 지수 곱하기 파종 시기 지수 곱하기 파종 방법 지수 곱하기 멀칭 지수 했습니다. 자, 재배 면적이 광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봄이 너무나 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굴곡이 있다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잘 다져진 적정량 적당한 크기의 밭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면적이 너무 넓으면. 자, 또 너무 이렇게 손바닥 위에다 2개만 심어가지고 한다고 그런다면 또 너무 좁겠죠. 재배 면적 지수를 보통 어떤 기준, 적정한 크기를 놓고 면적 지수를 100%를 주고 나머지들을 깎아서 할 겁니다. 자,
파종 시기 지수 보통 춘 3월에 싹 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언제요? 그렇죠. 보통 5월쯤 시작합니다. 5월쯤. 자, 그 다음에 파종 방법 지수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파, 호미로 하고 2개 넣고, 호미로 하고 2개 넣고. 그렇죠. 칠갑산에서 홍반매는 안악내가 했던 방법입니다. 호미 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산파도 있겠죠. 그냥 뿌리는 방법. 콩을 파종하는 방법에 그 방법 지수에 따라서 지수가 있겠고요. 멀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잡풀이 나도록 하느냐 안 나도록 하느냐, 이렇게 멀칭 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보고자 하느냐면 바로 14페이지의 별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별의 표준수확량 지역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별은 논작물에서 지역별 뭐라고 그러느냐면 표준수확량 그러지 않고 기준수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마다 기준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배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기준수량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곱하기 재배 면적 지수 대신에 재배 양식 보정 개수로 돼요. 그 다음에 보면 품종 보정 개수, 그 다음에 보면 이양시기 보정 개수 곱하기 재배 방식 보정 개수 그럽니다. 자, 여기서 콩과 조금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멀칭을 했다는 얘기는 재배 방식이죠. 무멀칭과 멀칭은 재배 방식. 다음에 파종 방법에는 이양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양 시기는 파종 시기가 될 겁니다. 다음에 파종 방법은 재배 양식 보정 개수가 될 거예요. 재배 면적은 콩이니까 광활하게 면적으로 한다고 그런다. 여기는 무슨 품종을 짓느냐.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무슨 쌀 그래요. 앞기발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품종 보정 개수, 콩은 재배 면적 지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니까 이런 또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 금방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표준 수확량도 이렇게 전부 다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 또는 지역별 기준 수량을 하고 지수에 의해서 곱해서 구하는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